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시효 취득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효 취득하려면 점유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되고 표현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417. 요역지의 불법 점유자는 지역권을 뭐 할 수 없다? 불법 점유자.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알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불법자는 통행 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이래 돼 있죠? 거기다 또 써. 뭐라고 쓴다? 유치권 X. 유치권 X. 이렇게. 유치권도 안 돼. 불법 점유자. 주위 토지 통행권 X. 주위 토지 통행권도 안 돼요. 알겠죠? 다 안 돼요. 통행지역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어디가 뭐예요? 통행지역권이요. 통행연료 418번이에요. 맨 끝에 지역권의 시효 취득 줄거 봐요. 418번에 맨 끝에 지역권의 시효 취득 거기다 써요. 뭐라고 쓰냐면 요역지 소유자 플러스 요역지 소유자 플러스 그 다음에 승역지 상해 플러스 통로를 개설 이렇게요. 통로를 개설해야 돼.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상의 통로를 개설. 그런데 418번 봐봐. 뭐 없이 통로 개설 없이 그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면서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419는요. 계속 동그라미, 표현 동그라미, 통행지역권 이렇게요. 자, 295조는요. 공유자 1인 동그라미, 1인요. 지역권을 취득, 1인 동그라미 취득,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 취득은 좋은 거죠? 그래서 그래요. 그 다음에 2번, 2항은요. 취득 기간의 중단, 취득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요. 취득을 중단하죠? 그럼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혼자 중단해야 돼? 모두가 중단돼야 돼?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모든 이렇게요. 420. 공유자 1인이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취득한다. 알겠죠? 421.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 그래서 취득 동그라미요. 중단 동그라미요. 취득을 뭐 한다? 중단하죠. 취득을 중단. 그러면요. 모든 공유자에 대해서 중단이 되죠. 모든 공유자. 1인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효력이 없다. 422. 지역권은 상속. 지역권은 뭐죠? 재산권이죠. 재산권이니까 뭐 할 수 있다? 상속받을 수 있다. 296. 요역지가 여러 사람의 공유이죠.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이렇게 됐죠.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뭐가 있다? 효력이 있다. 그래서 1인이죠. 소멸을 중단하니까 좋은 거죠. 한 사람이 중단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중단의 효력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297 용수지역권. 용수지역권에서 제2항을 봐봐. 2항 밑에 승역지에 여러 개의 용수지역권이 있다. 후순위 용수지역권자는 선순위 지역권자의 용수를 뭐하지 못한다? 방해하지 못한다. 이게 좀 요즘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는 법조문이에요. 자, 298조. 계약에 의해서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할 때는 누가요? 승역지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도 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때 의무를 부담하려면 뭐를 있어야 돼?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300조는요. 승역지의 소유자는 여기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해. 여기 앞에 지역권자가 줄거 봐. 지역권자가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해. 그런데 이 항이 더 중요해. 사용하는 건 좋은데요. 수익 정도의 비율로 목적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줄거 비용을 분담을 해. 그래서 비용을 분담해. 사용하는 건 좋은데 비용을 분담. 이것을 우리는 뭐라면 공용적 성격이다. 공용적.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공용적 성격 이렇게요. 공용적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99조는요.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뭐래서 지역권자에게 뭐래서 부담을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래서 위기 그 옆에 뭐라 놨죠? 지역권은 혼동으로 뭐란다? 소멸한다. 소멸 그 말이 중요하죠.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특수지역권은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죠. 주민이면 여러분 사람이죠. 사람은 뭐란다? 인역권이라고 얘기해요. 그 정도만요.
자, 424번은요.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지역권 행사를 위해서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지역권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런데 뭘 한다? 설치 비용을 뭘 한다? 분담해야 돼. 425.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위기하여, 위기 수선 의무의 부담을 뭐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위기를 뭐라고? 혼동으로 지역권 소멸. 알겠죠? 그렇게 얘기해. 자, 전세권 303조.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해. 이게 바로 뭐냐? 이걸 유상이라고 그래.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요, 지료를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어, 없어? 없었죠? 그런데 전세권은요, 전세금을 지급하고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유상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타인의 부동산을요, 부동산이니까 토지하고 건물이죠.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토지잖아요. 토지와 건물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이 뭐에 쫓아? 용도에 쫓아. 용도. 사용하고 수익한다. 사용수익 용익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전부죠. 전부. 전부에 대해서 뭘 한다?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요, 농지의 전세권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자, 426.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뭐다? 성립 요소이다. 그래서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전세권은요, 427 맨 끝에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가 있다. 기존의 채권. 그러니까 반드시 전세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428. 전세 목적물의 인도. 이번에 주택관에서 시험이 나왔죠? 인도는 성립 요건이 아니다. 429.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란 말은 전세권 위에 저당권이 있다 이 말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 동그라미 전세권이 존속기간이 만료되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썸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소멸. 용익 권능의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 소멸을 해. 그러니까 당연히 소멸하죠. 그러니까 전세권 위에 저당권인데 전세권이 당연 소멸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더 이상 실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맞죠? 430.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죠. 그럼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후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 전부를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거기다 써. 뭐라고 쓰냐? 점유라고 써. 점유. 우리가 점유하는 것은 뭐냐? 점유하는 것은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다. 또는요, 독점적이다. 이 말이죠. 독점적이다. 점유란 말은 배타성, 독점적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요, 지금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상권이죠? 지상권하고 뭐죠? 전세권이죠. 지상권하고 전세권을 뭘 한다? 점유를 하죠. 점유란 말은 배타적이고 독점적. 나 혼자 이 말이죠. 그래 무슨 말이냐? 이 토지가 이렇게 이만큼 있단 말이죠. 이만큼 있는데 이 가베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요, 을한테 지상권을 줬어. 지상권을 또는 전세권을 줬다게 봐. 지상권에 전세권을 줬는데 여기다가 여기다 또 지상권, 전세권 또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그 자체가 점유라기 때문에 배타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독점적인 말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타적인 말은 너는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토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다 갑의 토지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지상권을 주고 여기만큼만, 여기는요 여기서 여기는요 B라는 사람한테 전세권을 주고, 이건 가능해. 이걸 뭐라 한다? 토지의 일부라고 하죠.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에 여기는 지상권, 여기는 전세권, 이렇게는 가능한데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가 돼요. 전세를 주고 나서 여기다 또 여기 전체에다 또 지상권을 줄 수 있으니까 그건 안 돼. 왜? 이미 전세권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를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또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점유란 말은 이런 말. 내가 딱 이렇게 잡나. 이게 배타성이죠. 독점적이죠. 나 혼자만 이 말이잖아요. 나 혼자만 여기서 전세라고 했는데 누가 어떻게 여기 또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점유한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 이런 말이죠. 여러분요, 우리 이제 부부가 혼인신고가 돼 있다. 그걸 생각을 해봐. 부부가 혼인신고 됐으면 그 남자는 그 여자한테, 이 여자는 이 남자한테만 이거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요 공동으로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는 독점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점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점유라는 것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죠 지금. 그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점유 없는 것은 지역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지역권을 점유하지 않죠. 그러니까 봐봐. 지역권을 정하지 않으니까 지역권은 공용적 성격이라고 하잖아요. 공용적 성격이란 말이 뭐야? 공동으로 같이 사용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 보면 문제에서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땅에다가 설치된 공작물은 누구도 사용할 수 있다. 승역지 소유자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뭐는 해라? 비용은 분담해라. 그거잖아요. 거기서 말은 뭐예요? 같이 사용한다 이 말 아니에요. 왜?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배타성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죠? 그것을 배타성이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지상권이 있는데 지상권 위에다 또 전세권 모델. 알았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만큼만 전세권, 이만큼만 지상권 이렇게 해야 돼. 그것을 뭐라 한다? 토지의 일부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그 보면 92페이지 한번 봐봐. 92페이지. 92페이지 보면 300조, 아까 내가 뭐라 했죠? 그것이 300조로 공용적 성격이라고 쓰라고 안 했어요? 공용적 성격 쓰라고 했죠? 그것이 비배타성이란 말이에요. 비배타성. 다른 말로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역권은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죠? 그것을 비배타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431번이죠? 자, 건물의 사용 수익을 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전세권뿐만 아니라 그다서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도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돼. 자, 432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전세권을 취득한 자, 전세권자죠? 건물 인도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옆줄 긋어서 전세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유권만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도 있어요?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지만 방해 제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다? 인도 청구, 반환 청구죠? 전세권이니까 반환 청구가 가능하죠. 전세권도 물권적 청구권이 있으니까. 433. 전세권은 담보 물권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언제요? 그다서 존속기간 만료 시. 만약에 존속기간 중에는 무슨 물권이다? 용익권 등이죠? 존속기간이 만료하면은요, 전세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담보 권능의 전세권이 존속하는 것이죠. 433, 434.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 일부 동그라미.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죠. 우선 변제,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 거기다 써.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 청구는 X.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나머지 경매 청구는 X. 왜요? 우리가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일부는 경매를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 다음에 어때요? 전부에 대해서는 뭘 할 수 있다? 우선 변제는 가능하다. 알겠죠? 435.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한다. 무단으로 건축해. 그러면 전세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제3자가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봐봐. 이런 경우는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이 말의 뜻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다. 우리 아까 문제 봤었죠? 여기 병이라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한다. 그러면 병한테 건물을 철거하게 해야 되겠죠? 철거는 누가 하라고 할 수 있어? 소유자. 소유자가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철거 청구할 수 있죠. 전세권자도 전세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도 소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방 청구권이 있죠. 전세권자도 전세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다 이걸 얘기하죠. 전세권자도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다. 436. 전세권자는 줄고요. 점유하죠, 점유. 전세권자는 점유하죠. 따라서 전세권자는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어. 전세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도 있어. 점유보호 청구권도 있어. 자, 304조.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죠. 남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어디 미친다? 임차권에 미친다.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는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06조를 보세요. 양도나 임대죠.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전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원래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전세권도 뭐가 있다? 양도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할 때는 할 수 없다. 우리가 유일하게요, 전세권도 물권인데 물권은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것이 뭐다? 전세권이다. 전세권을 뭐 할 수 있다? 양도 금지 특약을 할 수 있고 등기를 하게 되면 뭐가 있다?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438.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등기를 해야 대항하죠. 등기 없이는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죠. 439.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전세권자는 거기다 써. 그 다음에다가 전세권자는 그 다음에다 뭐라 써야 돼?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그렇게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양도하면은 무슨 책임을 진다? 불가 학력적 손해에 대해서 뭐란다? 책임을 진다 이런 말이죠. 자, 307조를 보세요. 전세권 양도의 효력이 됐죠? 전세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이 말은 여러분요, 뭐를 얘기하냐? 이것을 얘기하죠. 여기 보면 우리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 하나는 누가 바뀐 경우, 하나는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가 있고, 하나는 누가 바뀐 경우 전세권자가 바뀌죠. 이 사람은 전세권이죠. 전세권은 이미 뭐가 돼 있어? 전세권은 이미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항력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죠. 건물의 소유자 양수인이죠.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이번에는요, 누가 바뀐다? 전세권자가 바뀌죠. 전세권자가 바뀌죠. 누구의 동의 없이? 설정자 동의 없이. 알죠? 그러면요, 설정자는 누구한테 전세금을 반환한다? 양수인한테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양도할 때는 설정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가 되고, 만약에 양도에 부기등기 나죠? 그럼 누가 전세권자가 되냐? 양수인이 전세권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시 한번 보면 전세권 양수인은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있다. 440형 전세권 존속 중 전세 목적물이 양도된 소유권 양도됐죠?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 그다음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 진다. 신소유자가 반환 의무를 진다. 신소유자 이렇게. 그 다음에 441이라고 되어 있나요? 441 전 전세의 존속기간은 원 전세권의 범위를 넘을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308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 학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뭐를 한다?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왜 여기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 첫 번째 줄이요. 다시 봐봐. 308조.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 이렇게 되죠? 거기다 써 설정자의 동의 X.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전전세나 임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뭘 한다? 책임을 진다. 이렇게. 442. 전세권자의 전전세 임대의 자유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전질한다. 443. 원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하죠? 소유자의 동의 없이 원전세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가 전전세나 양도할 때는 누구요? 원전세권 설정자가 소유자 동그라미 해봐. 소유자가 전세권 설정자잖아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했다. 전전세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왜? 만약에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양도나 전전세는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말 수 있다? 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309조. 전세권자는 전세권자는 거기다가 전세권자는 동그라미 하고 전세권 설정자 X. 전세권 설정자는 그러면 큰일 나.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알죠?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이야.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 알겠죠? 이것을 우리 피로비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피로비를 부담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자가 피로비를 부담한다는 것은 설정자는 피로비를 부담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를 부담한다.
피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 누가 피로비를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444번 보면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소는 누구한테 있다? 전세권자. 이렇게. 자, 310조를 보면요.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이요.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 소유자가 채무자죠. 소유자의 선택에 쫓아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한다. 둘 중 하나. 이때 전항의 경우 주는 거 봐. 유익비 상환 청구의 경우 이 말이죠. 유익비 상환 청구의 경우 이 말이죠. 전항의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말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 허여 동그라미. 허여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상환 기간을 허여라고 되어 있죠. 이건 허여하면 변제기 유예야. 유예. 변제기 유예. 이런 변제기를 유예한다는 말의 뜻이 뭐죠? 그것은 유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그래서 445번을 보면요.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한 피로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자는 줄고 전세권자는 맨 끝에요. 피로비 상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거기다 써. 임차인은 피로비 상환 청구 가능. 임차인은 피로비 상환 청구가 가능해요. 알겠죠? 자, 311이라고 되어 있나요? 자, 311항.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전세권은 용도에 쫓아 사용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하고 소유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전세권에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314조는요.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하고 전세권자 이렇게 두 개 되어 있죠? 우리 아까 뭘 했냐 봐봐요. 이런 봐봐.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그런데 그 건물의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되면 어떡한다? 그 부분의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고, 그러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멸실되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한번 볼까? 314.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불가항력으로 멸실하죠.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뭐한다? 소멸한다. 소멸한다. 그런데 이 형 보면 일부 멸실의 경우에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줄맨 끝에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말할 수 있다. 통고할 수 있다.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말할 수 있어? 통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315는 보세요. 315조.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에게 책임은 사유. 전세권자가 지금 잘못됐죠? 그래가지고 3층짜리 건물인데 3층이 불탔다 이 말이죠. 일부가. 그랬을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뭐가 있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책임이 있다. 자, 밑에 447번 보세요. 전세 목적물의 일부가 전세권자의 과실로 멸실하죠.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12 존속기간이죠.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하고 10년을 넘을 때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이것을 일부 무효의 특칙이라고 얘기해요. 일부 무효의 특칙 이렇게요. 이 양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할 때는 몇 년이다? 1년. 이것은 뭐냐? 1년 미만 정할 때 1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것을 최단 존속기간 제한, 최단. 이때의 건물은, 이건 건물 전세권이니까 토지는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토지는 안 되고 오직 뭐만? 건물만 이렇게. 3번, 사망. 전세권 설정은 갱신할 수 있는데 갱신한 날부터 몇 년? 10년이다. 자, 448.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이를 당사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으나 최장 기간은 몇 년이다? 10년이고 건물은 최장 몇 년이다? 1년이다. 1년. 최단 1년. 449. 건물 전세권에 있어서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하면 최소한 몇 년으로 본다? 1년. 이것은 우리 최단이죠. 토지 전세권에는 이러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토지는 6개월만 인정해도 돼요. 그런데 건물은 반드시 몇 년 이상? 1년 이상. 450. 전세권자에게는 갱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죠.
왜 그러냐? 옆줄성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없으므로, 없기 때문에 또는 없으므로 이렇게요. 원래 여러분요, 갱신 청구란 것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기 위해서 있는 게 갱신 청구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세권에는 갱신 조건이 없어요. 뭐죠? 지상물 매수 조건이 없어요. 물론 판례는 토지 전세권이죠. 토지 전세권.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 449 건물 전세권. 건물은요 1년 미만으로 정할 때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1년. 그 다음에 했죠? 451 건물 전세권의 전세기간은 1년으로 약정을 하면은 전세권자는 그 전세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럼 우리 전세권자는 2년으로 주장하는데 이게 틀린단 말이죠. 몇 년이다? 1년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자, 312조는요. 그럼 건물이죠. 건물. 다른 거 필요 없어. 건물. 토지는 없죠.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전세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죠. 그럼 네 번째 좀 맨 끝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기간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 말이 없죠. 그러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봐. 이것을 뭐란다? 법정갱신이다. 이렇게. 무슨 갱신? 법정갱신. 이렇게요.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있다 없다? 정함이 없는 것이다. 정함이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자, 452 판례에 따르면 전세권의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갱신의 등기가 없어도 제3자에 대해서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법정갱신이죠.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되죠. 등기 없이도 건물 양수인에게 전세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때 건물 양수인이 바로 뭐죠? 그 위에 두 번째 줄에 제3자예요. 제3자가 이 말이잖아요. 봐봐.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인데 을이 전세권자인데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어. 그런데 나중에 건물 소유자가 이렇게 누구로 바뀐다? 병으로 바뀐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 전세권자는 이 건물 양수인에게 자기가 전세권자로서 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53번은요.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갱신 또 나왔죠? 이런 법정갱신 그러면 존속기간은 정함이 망글로봐 없는 것으로 보죠. 그럼 여기서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 거기다가 동그라미하고 453조 동그라미하고 바로 밑에다 쭉 봐. 밑에 313조로 봐. 보면 뭐라 나왔죠?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을 때는 각 당사자 누구죠? 전세권자와 전세권 설정자는 이 말이죠.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해. 그럼 몇 개월이 지나면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454번이 바로 그 말이고 오른쪽 455번을 봐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뭐하지 아니할 때 등기를 하지 아니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전세에 대해서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예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316은요 뭐냐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죠. 전세권자는 원상 회복을 해야 되고 부속시킨 물건은 다 수거해야 돼. 알겠죠? 그러나 설정자가 줄 것이고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죠. 매수를 청구. 전세권자는 줄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언제나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 이 양은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죠. 그것도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런 봐봐. 부속물 매수 청구죠. 그러면 이 부속물 매수 청구는 어디 있냐? 그것은 전세권하고 임대차에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뭐냐? 설정자의 동의나 설정자로부터 뭐한 경우? 매수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런 경우에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속물 매수는 반드시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설치했거나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경우 이 경우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456은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부속시킨 물건의 매수를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동의를 얻지 않고 그러면 안 돼. 반드시 뭐라 돼? 설정자의 동의.
또는 설정자로부터 뭐 매수 이 말이 꼭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316조 제2항을 봐봐. 설정자의 동의, 세 번째 줄 설정자로부터 매수, 이런 경우면 부속물 매수 청구해. 알겠죠? 자, 317 동시행이죠. 전세권이 소멸하죠. 그 다음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등께 필요한 서류의 교부와 전세금에 반하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이런 말이죠. 자, 457번은요 전세권이 성립한 후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하죠. 이전. 그럼 여기죠. 여기 건물의 소유자가 이전되죠. 그럼 전세권자는 누구한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한다? 신소유자. 신소유자. 종전 소유자 그러면 안 돼. 누구라고? 신소유자. 이렇게. 자, 318번은요. 8조는요. 전세권 전선자가 전세권 반환을 지체하죠. 지체 동그라미 이행 지체는 이행 지체 이꼴 채무불행이죠.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다. 뭐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458번에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죠. 일부에 대한 전세권은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어떻게 경매를 청구한다? 나머지 부분 X. 나머지 부분, 만약에 3층짜리다. 그러면 3층짜리에서 3층만 내가 전세를 하고 있다. 그러면 3층만 경매를 해야 되고 1층과 2층은 경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59요.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죠. 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우리가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봐봐. 그러면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갑하고 을하고가 전세권이죠. 전세권. 여기 을하고 병하고가 전 전세죠. 이거 원 전세권. 여기는 전 전세권이죠. 이렇게요. 병. 그럼 어떻게 해야? 이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권 소멸하고 갑이 을한테 전세금 반환 안 해. 을하고 병하고 전 전세권이 소멸하고 을이 병한테 전 전세금 반환하지 않아. 알겠죠?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전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해. 알겠죠?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 알겠죠? 그때 한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이것은 이제 얘기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전세권이고요. 근데 여러분 뭐 오늘 여러분 그 핫식스 안 마셨나요? 핫식스. 뭐 남지도 않았는데요. 여러분 잠깐 15분이나 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왜 이렇게 졸죠? 비가 와서? 날씨가 더워서? 흐려서? 아, 날씨 흐리면 졸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